네, 여러분 오늘 336페이지 51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 임용령 1번에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경정 이하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승면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청장 제청으로 장관은 안 나와요. 장관 안 나오고 그냥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복은 경찰청장이 임용을 하고요. 자, 경정 이하는 청장 임용이죠. 근데 위로 예외가 있고 밑으로 예외가 또 있죠. 그래서 위로 예외가 경정의 신승면 대통령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예외가 경정의 휴직복 전파 플러스 경감 이하 싸그리 다 시도청장 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정 이하 경찰청장 임용인데 경찰청장이 임용하는 것은 몇 개 안 남습니다. 경정에서 휴직복 전파 뺀 경정만 하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정의 휴직복 전파하고 경감 이하를 싸그리 다 밑으로 그냥 유임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장 임용사항은 몇 개 안 남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경과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중 이게 이제 경과 전체예요. 중에서 총경계급의 경찰 공무원에 부여할 수 있는 경과의 수가 2개이다. 맞나요? 뭐냐면 경과가 일보 특수거든요. 경과는 일보 특수예요. 경과가 원래 총경 이하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총경 이하가 아니라 보수 경정입니다. 보수 경정. 그래서 경과가 원래 총경 이하인데 보수 경정. 보안경과 수사경과는 경정 이하예요. 경정 이하. 자, 그 다음에 일보 특수로 경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경과가 있죠. 숨어있는 경과가 특수경과 안에 항공경과하고 정보통신경과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살은 항정살이죠. 특수살은 항정살. 이 특수의 수는 수사경과고 이 특이 특수경과인데 특수살은 항정살. 거기에서 특수 부위가 항정살이잖아요. 그래서 항공, 정보통신이 이 특수경과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는 일반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안에 숨어 있는 항공경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경과, 수사경과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총경한테 가능한 것이 경정한테만 제외되는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가 총경한테 가능한 거죠. 오케이?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 보안경과고 수사경과는 경정 이하에만 적용되니까 이 경과들 중에서 보안경과 수사경과를 뺀 나머지만 총경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일반경과 총경한테 적용될 수 있고요. 수사경과 보안경과는 안 되고 그건 경정 이하니까 나머지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도 총경한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총 3개가 총경한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512번 513번 넘어가고요. 514, 15도 넘어가고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 앞에 저 뒤에 조금씩 이렇게 중복돼서 그래요. 자, 516번에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상 수사경과 1번에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에요. 자, 근데 5년으로 했을 때 수사경과를 부여받는 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저러한 수사경과 부여받는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경과가 시작되는 날은 다양하죠. 근데 수사경과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끝나는 날을 막 그냥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막 쭉 섞어놔 버리면 인사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끝나는 날은 1년에 2번으로 딱 막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1년에 딱 2번만 수사경과가 끝나도록 해놨습니다. 그 끝나는 것이 자, 수사경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수사경과가 끝나는 날이 딱 6개월 간격으로 해서
3월 31일, 9월 30일 딱 두 날로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4월 30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면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면 3월 31일에 끝나는 걸로, 또 4월 1일부터 9월 30일에 있으면 9월 30일에 끝나는 걸로. 그래서 1년에 딱 두 번만, 1년에 딱 두 번이니까 6개월 간격으로 딱 해서 3월 말 9월 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날이 어디라 하더라도 끝나는 날만큼은 여러분 우리 경찰 인사가 딱 1월 말 2월 초 상반기 정기 인사, 그다음에 7월 달 7월 8월에 또 정기 인사 딱 두 번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세세하게 또 인사가 있지만 큰 인사는 두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끝나는 날을 1, 2월 정기 인사 하고 나면 그 뒤에 딱 수행평가 끝나고 7, 8월 정기 인사 딱 하고 나면 9월에 딱 끝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인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뭐 어떤 사람은 수행평가 뭐 바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안 끝나고 막 그럼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끝나는 날은 딱 일정하게 상반기 인사, 하반기 인사가 딱 끝나는 바로 직후에 딱 이렇게 끝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번에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선발한다. 보수 경정, 보안경과 수행평가는 경정 이하이기 때문에 그 선발도 경정 이하에 대해서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총경 이하가 아니라 경정 이하에 대해서. 3번 수행평가자 선발 인원은 끝에 수사부서 총정원의 2배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1.5배입니다. 왜 그래? 2배까지 너무 많이 뽑아 놓으면 수행평가 받아놨는데 수행평가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럼 막 조직이 혼란스럽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뽑으면 또 유능한 사람을 수행평가로 데려가는데 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한 1.5배수 정도로 해놓은 다음에 적절하게 유능한 사람을 뽑으면서도 수사경과 부서로 가지 못한 수사경과자가 너무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1.5배수 이내입니다. 1.5배수 이내. 자, 그리고 그것이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이것을 이제 국수본부장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내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 수사경과 운영의 핵심이 이 수사부서를 발전시키고 또 수사경과 운영하는 그 핵심이 이 수사경과자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경과자 선발하는 것이 우리 조직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수사경과자 선발하고 또 그 수사경과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수본부장한테 맡겨놔버리면 그 수사부서 측면에서만 이것을 운영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장이 나서서 우리 조직 전체를 기준으로 수사부서 발전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감안해서 제도를 운영하라고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17번. 517번 수사경과. 자, 수사경과 1번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렴 의무 위반, 인권 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청인부죠. 청인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수사경과 부여가 있고 해제가 있죠. 수사경과 해제에는 강행적 해제 사유가 있고 필요적 해제 사유가 있고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적 해제 사유가 뭔가 좀 중요한 것들을 위반하거나 뭐 그랬을 때 필요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라고 해놨겠죠. 그래서 징계 관련해서 청렴, 모든 징계가 아니라 청렴, 인권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청인부 징계만. 그래서 필요적 해제 사유가 오징갱필입니다. 오징갱필. 비수사경과 부서에서 그러니까 5년 연속 비수사경과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러니까 5년 연속 수사경과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에 징계인데 모든 징계가 아니라 청인부 징계만. 오징갱필인데 거의 징계가 모든 징계가 아니라 청인부 징계만. 그래서 청렴, 인권침해, 부정청탁, 직무수행 이 세 가지 징계를 먹으면, 세 가지 사유로 징계를 먹으면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하고요. 가행적으로. 그 다음에 오징갱,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수사경과가 갱신이 되지 않으면 수사경과에서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그 갱신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되는 거죠. 뭐 갱신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갱신이 되면 해제가 된 것이고 갱신이 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갱신이 되지 않으면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갱신을 해야 되는 해제해야 되는 해제해야 한다. 필요적 해제 사유가 오징갱. 그 중에서 징은 청인부 징계, 오징갱필, 청인부 징계 숙지해 주시고요. 이번에 일회 사유 외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형과를 해제할 수 있고요. 이제 임의적 해제로 가는 것이죠. 자, 5번에 5년 연속 수사경찰 근무서 외의 부서, 즉 비수사경과 부서죠. 비수사경과 부서에 5년 연속 비수사경과 부서 근무하면 또 해제해야 됩니다. 오징갱필에 오징갱필. 자, 4번에 인권침해 편파 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형과를 해제해야 한다. 이것이 오징갱필에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넘어갈게요. 자, 518번 채용 후보자 자격상실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채용 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퇴학 처분을 받으면 교육기관 중에 채용 후보자가, 우리는 채용 후보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보 임용했다가 정규 임용하기 때문에 채용 후보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채용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후보자가 교육기관 중에 퇴학 처분을 받아. 그러면 자격 상실 사유예요, 그것이. 그러나 그 퇴학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학을 받으면 자격 상실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암에 걸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뭐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휴학 제도가 없어서 다 그냥 퇴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휴학 제도가 없어서 다 퇴학시키는 것인데 그 퇴학이 뭐 잘못해서 퇴학 당했으면 당연히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인데 암에 걸렸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자격 상실 사유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자, 519번에 경찰 공무원 관계 변도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강임은 경찰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일반 공무원한테는 강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딱 그 계급, 직급에 맞게끔 딱 임용을 해야 돼요. 근데 특정한 직위에 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희망하면 계급이 낮은 곳에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계급에 맞게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계급을 까고 임명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8급이 근무해야 하는 그런 직위에 7급이 8급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 근데 7급이 거기 근무하겠다고 해. 그러면 까고 임용한다니까요. 다만 이때 그렇게 까고 임용하는 것을 강임이라고 합니다. 강임.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강임이 되고 나면 또 좀 손쉽게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또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랫동안 또 그 계급에 있지도 않습니다. 대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본인도 불이익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임용하는 것이 강임입니다. 이게 일반직한테는 있어요. 근데 우리 경찰 공무원은 계급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급을 막 강임됐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급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로서 강등은 있지만 우리 경찰 공무원 강임 제도는 일반 공무원한테만 적용하고 경찰 공무원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임은 경찰 공무원한테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 이번에 342페이지요. 342페이지 519번. 이번에 휴직 중 휴직 사유 소멸 시 2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하고 지금 이제 20일 내로 해놨는데 지체 없이라고 해놓겠죠. 지체 없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내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기본 강의 할 때는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휴직하면 복직하기 겁나 싫지. 그렇죠?
이 사람이란 게 희한해. 사람이란 게 직장을 갖기 전에는 어떻게 막 직장을 갖고 싶죠. 또 직장을 갖고 나면 어떻게든 놀고 싶죠. 그래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휴직을 했어. 복귀하기 겁나 싫어요. 근데 언제 복귀되죠? 휴직 끝나기 전에 복귀해야 되지. 그러나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 휴직 사유가 종결되면 30일 내 신고하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 끝나기 그 기간 안에 복직을 해야 돼. 그러나 법에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만 복귀 신고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버팅기는 거지. 30일 더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30일 내 휴직 신고를 하면 복귀 신고를 하면 반드시 복귀됩니다. 복귀돼서 징계 먹습니다, 여러분. 휴직 기간 안에 복귀해야 되지. 넘어서 복귀하면 징계 먹지. 그러나 절대로 자르진 않습니다. 왜냐? 법률에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면 휴직 사유가 종결되더라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걸 그냥 지체 없이라고 해놓으면 여기 지금 21일 이내라고 해놓으니까 딱 고를 수 있는데 지체 없이라고 해놓으면 꼭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재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보직을 해제하는 것이죠.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보직을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보직을 해제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뭐죠? 직위해제 말고 휴직도 있죠. 휴직하면 보직에서 빼버리죠. 그냥 보직을 주지 않죠. 그런데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이 조금 있죠. 징계는 아니야 이게. 징계는 견책부터 시작해서 징계 종류 안에 이 경감, 정강, 해파잖아요. 견감, 정강, 해파. 이 징계 안에 직위해제는 없어요. 그래서 직위해제가 징계 처분은 아닙니다.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제재적 성격은 가지고 있죠.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은 얘 뭘 잘못했는데 징계하기 전 단계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진 보직 해제입니다. 근데 휴직은 제재적 성격은 가지지 않죠. 제재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보직의 해제가 휴직이고 제재적 성격을 가진 보직의 해제가 직위해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520번 경찰 공무원 근무관계 성립 변동 소멸. 자, 기억에 징계에 의해서 해임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3년이 경과하면 경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가 피파 복무 자선해 횡사 및 성폭 백삼. 피파 복무 자선해 해임 파면. 해임이 당연히 결격 사유니까 파면도 당연히 결격 사유죠.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은 해임 파면. 하여튼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해임 파면 당하면 경찰 공무원은 다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공무원이 해임 파면을 당했을 때 일반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 경과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 파면 되면 이번 생은 끝이에요. 이번 생은 경찰 공무원은 다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경찰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 강임은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경찰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경찰 공무원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계급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계급이 중요한데 뭐 계급을 깠다 올렸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계급 사회에서는 맞지 않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한테는 적용하지 않고요. 자, 디귿에 감사 업무 담당 경찰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2년 내 전보할 수 없다. 자, 감사 담당 2년 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게 뭐랑 비슷해? 경찰 감찰 유지에서 감찰관도 2년 내 전보 불가 규정이 있죠. 그러나 조금 달라요. 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서 감사 담당 2년 내 전보 불가는 그냥 2년 내 전보 불가예요. 근데 경찰 감찰 유지에서 감찰관 2년 내 전보 불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2년 내 전보 불가입니다. 즉 본인이 원치 않으면 2년 내 전보시키면 안 돼.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1년만 지나면 본인이 원하면 1년만 지나면 전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감찰 규칙에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원하는 근무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가려고 하면 원하는 데 보내주는 것이 감찰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1년만 지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대신 본인이 원치 않으면 2년 내 전보 불가입니다. 그래서 감찰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2년 내 전보 불가. 그러나 감사 담당은 그냥 2년 내 전보 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된다. 이게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당연 퇴직 사유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파선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근무 중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인데, 근무 중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이 아니라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뭐 면책 불허가,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당연 퇴직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경찰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무조건이 아니라 사유를 한정 지어가지고 뇌물, 횡령, 배임, 성폭 이 사유로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만 당연 퇴직 사유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가 당연 퇴직 사유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사 및 성폭, 백삼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그렇게 그냥 바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파선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러면 바로 그냥 당연 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면책 불허가, 면책 취소가 확정됐을 경우에만, 또 선고유예,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근무 중에 그렇게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당연 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를 봐서 그 사유가 뇌물, 횡령, 배임, 성폭인 경우에만 당연 퇴직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얼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게 해놓으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21번 경찰공무원의 정년.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기본적으로 연령 정년은 60세고요. 오케이? 연령 정년은 60세고, 그 다음에 기억에 계급 정년은 경정부터 시작해서 경정이 14년, 총경이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3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치안정감하고 치안총감은 아예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 그냥 자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기억,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은 6년이고 총경은 11년이죠. 그래서 11이고요. 자, 니은에 수사, 정보, 외사보안, 자치경찰 사무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밑에 그중에서 총경, 경정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몇 년 범위에서 특수부문 근무자, 총경, 경정은 특사 4년 범위에서, 비상사태에서는 디귿의 경찰청장, 해경청장은 전시사변 그 밖에 예주는 비상사태에서는 모든 계급정년에 해당자들 전부에 대해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2년 범위 내에서 비리죠. 비리. 특사 비리. 이 특사라는 것이 뭐예요? 외교에서 전권을 줘가지고 이제 보내는 것이 특사죠. 전권을 줘서 보내니까 비리가 생기기 쉽죠. 그래서 특사 비리 이렇게 좀 숙지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522번 연령정년은 60세고요. 계급정년이 밑에서부터 경정부터 하면 14년, 11년, 6년, 4년 그렇습니다. 14년. 이 계급정년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14, 죽을 사자 넣어서 14부터 시작돼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14, 11, 6, 4 그렇습니다. 자, 523번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사 및 성폭, 백삼입니다. 피파, 복무, 자선회, 그 다음에 횡사 및 성폭 10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면
피선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아주 불편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 조금 불편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찰공무원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반직은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우리 경찰공무원은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 공무원은 피한정 후견인은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공무원은 피성년 후견이건 피한정 후견이건 다 경찰공무원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몸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 뭐 특별 전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복무가 다 국적이죠. 자, 복수 국적자. 그다음에 이 무는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는 무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복수 국적자,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될 수 없고요. 자, 자격정지 이상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다음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만 경찰공무원 될 수 없고요. 해임, 파면 다 경찰공무원 될 수 없고요. 자, 횡삼이 직무 관련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왜 여기가 벌금형이냐면 그 바로 위에 자격정지 이상은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 받아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경찰공무원은 이번 생에는 그냥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벌금을 따지는 거죠. 이제 벌금에서는 직무 관련 횡령 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 못 됩니다. 즉 2년이 경과해버리면 될 수 있는 것이죠. 2년 이내는 안 되는 것이고, 성폭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 될 수 없어요. 3년이 경과돼야 경찰공무원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다 성폭 103 이렇게 해놨는데 미성년자 성폭은 뭐 100만 원 이상 벌금 제한 없어요. 그냥 미성년자 성폭은 유죄 받으면 뭐라도 유죄 받으면 그냥 끝입니다. 경찰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 문구에 없지만 비록 미성년자 성폭, 미성년자 성범죄는 하여튼 유죄 받으면 뭐 이런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제한 없이 그냥 유죄 받으면 무조건 경찰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피파 복무 자선의 횡삼이 성폭 103. 자, 가에 국제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나 한정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다 경찰공무원 될 수 없고요. 자, 다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돼서 파산 선고가 그냥 파산 선고가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입니다. 복권됐으면 경제적으로 살아난 사람인데 결격사유로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라 음주운전 후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벌써 이 몇 달이 지난 사람. 여러분 뭐냐면 지금 여기 기준이 직무 관련 횡령 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형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성폭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례를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저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입각한 사례를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가 경과한 자. 딱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뭔 말이냐면 직무 관련 횡령 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 결격 사유지 않습니까? 이것을 1년으로 적으면 결격 사유 아니에요? 결격 사유죠.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결격 사유니까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결격 사유죠. 오케이?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인데 그러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 아니에요. 결격 사유죠. 그러나 지문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딱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지문이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90% 이상 틀린 지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 이렇게 딱 그냥 지금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잖아요. 근데 그거를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냐. 당연히 100% 틀렸겠지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니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죠. 그러나 지문에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딱 돼 있으면 틀린 지문일 확률이 엄청 높다니까. 왜냐? 기준이 다르잖아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기준을 묻는 문제로 대부분 출제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돌려가지고 저기 라 지문에 6개월이 지난 사람, 그러니까 이 300만 원 관련해서는 회행사미 직무 관련 횡령 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경과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사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례. 그래서 그 범위 안에만 있으면 맞는 것이고 그 범위 바깥에 있으면 틀린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통상 사례를 물어볼 때는 뭐 경찰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기준 안에 있으면 맞는 지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경찰관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딱 나타낼 때는 비록 그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인데 2년 이내라고 하면 대부분 90% 하여튼 확률상 틀린 지문이라니까요. 왜냐? 그냥 기준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몇 개월이 몇 년 이내의 사람, 기준이 몇 년 이내의 사람인데 몇 년이 지난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사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그건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경찰 시험에 막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례가 순경 시험이나 경관 시험이나 막 막론하고 막 구체적인 사례를 아주 복잡하게 이 임용 관련해서 물어보고 어디 뭐 교통에서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기 때문에 사례 그런 것을 좀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경찰관 뭐 남대문 경찰서 A 순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기준 안에만 있으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그냥 법령에 딱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숫자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맞는 것이죠. 근데 통상 그렇지 않고 그냥 숫자만 딱 나와. 그러면 법에 있는 그 딱 숫자 기준 그걸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벗어나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런데 뭐 남대문 경찰서 A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몇 달이 지난 사람 이렇게 나면 이것은 사례인 거예요. 사례. 왜냐? 원래 기준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 사유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난 사람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례를 풀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라도 그렇고 마도 그렇고 바도 그렇고 몇 년이 지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되고, 자 라는 뭐가 틀렸냐면 그 뒤에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횡3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6개월이 지났어도 그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은 틀린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 앞쪽에 그 사유가 직무 관련 횡령 배임이 나와야 되는데 음주운전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오케이? 자, 마는 성폭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횡삼이 성폭 103이죠. 자,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2년이 지난 사람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들어가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마가 사례를 물어본 것이죠.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마, 바가 다 그런 식으로 서술됐으니까 이게 이제 사례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마가 그냥 다른 지문이 다 법령에 있는 조문처럼 딱 나오면서 이 마가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딱 하면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횡삼이 성폭 103이니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들어가니까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통상 그런 경우에는 딱 그냥 숫자 자체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틀린 지문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상 숫자가 딱 나와. 그러면 그것이 뭐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준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다르면 틀린 거지. 그러나 그것이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면 그 안에만 들어가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례를 물어볼 때는 통상적으로 뭐 강동경찰서 경찰관 A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는 강동경찰서 A, 뭐 관악경찰서 갑순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기준인데 그거랑 표현이 다르게 몇 년이 지난 사람 이것은 곧 그 범위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례인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자 발을 보시면 징계로 해임천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이것도 사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은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찰 공무원은 해임 파면 받으면 무조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봐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자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결격 사유가 있고 당연퇴직 사유가 있죠. 근데 당연퇴직 사유는 결격 사유를 그냥 물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퇴직 사유를 보시면요. 자, 경찰 공무원이 8조 2항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8조 2항 각호 어느 하나가 뭐예요?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삼이 성폭백삼, 또 미성년자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되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퇴직한다야. 대신 추가로 파선에 대해서는 밑에다 조금 줄여놨어요. 오케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파선에 대해서도 아까 몇 번 문제냐면 520번 리을 문제에서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회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당연 퇴직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 유예는 결격 사유가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만 경찰 공무원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근무 중에 그것이 발생하면 무조건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로 인한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 유예만 당연 퇴직 사유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520번의 리을 뭐 무조건은 당연 퇴직하는 것처럼 서술을 해놔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345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연 퇴직이 경찰 공무원이 8조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먼저 서술을 해놨어. 그러니까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삼의 성폭백삼이 발생하면 당연 퇴직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조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맞는 조문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처 앞쪽에 그 리을 지문 맞는 지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 이 당연 퇴직 조항에서 원칙적으로 그냥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삼의 성폭백삼이면 그냥 당연 퇴직한다. 다만 그 뒤에 파하고 선은 끄집어내서 범위를 축소시켜놨어요. 축소시켜놨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연 퇴직된다 하고 축소시켜 놓은 거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그러니까 이 당연 퇴직 조항에서 8조 2항 각호 이렇게 하지 않고 8조 2항에 파선을 빼는 나머지만 딱딱딱 언급하면서 이것은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파선에 대해서 별도로 서술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사유에 대해서 당연히 퇴직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예외로 파선을 끄집어냈어. 그래서 이 법 조문만 그대로 딱 서술을 하자면 아까 근무 중에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 퇴직된다가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맞는 지문이 되면서 다만 그 뒤에 파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술을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완성형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일단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한 것을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실제 문제에서 법률을 바탕으로 이걸 딱 서술을 하자면 그게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8조 2항 각호, 즉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근무 중에 발생하면 당연 퇴직한다 원칙으로 해놓은 다음에 예외로서 파선에 대해서는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만 딱 적시하면 법률에 있는 거 그대로 적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지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래서 딱 그런 상황이 나오면 추가로 더 확실히 틀린 지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 또 설명해. 이 유사한 것이 또 있어. 이 유사한 것이.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24번 임용 결격 사유. 임용 결격 사유가 우리 경찰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가 피파 복무 자선의 횡사 및 성폭 백삼 플러스 미성년자 성범죄. 그래서 거기 기억이 피, 니은이 파, 그다음에 디귿이 자, 디귿 리을 미음이 각각 자선해요. 그래서 피파 복무 자선회 중에서 피파 자선회가 나와가지고 다 그냥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맞고요. 자, 525번을 보시면 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다. OX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해서요. 결격 사유입니다. 그 사유가 가의 성폭, 나의 성범죄.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까 성폭 103,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그 제한이 그냥 미성년자한테는 없어요. 그냥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 했다가 유죄 판결 받으면 벌금이 아니라 그 아래라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공무원도 똑같아요. 경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다 될 수 없습니다. 자, 니은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아니죠? 자격정지 이상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형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그래서 횡사 및 성폭 백삼, 직무 관련 횡령 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폭언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 그래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이상.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는 금고형 이상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 일반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피파 복무의 무죠. 그래서 맞고요. 자, 리을에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 관련해서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횡3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고, 2년이 경과하면 이제 경찰 공무원 될 수 있죠. 그래서 2년이 지난 사람이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자, 미음에 파면 해임 맞습니다. 파면 해임. 자, 526번을 보시면 경찰 공무원법, 그다음에 국가공무법상 공통된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자, 1번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피성년 후견인 엄청 불편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 조금 불편한 사람. 오케이? 그래서 일반 공무원에는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은 이 여러분 제 말이 좀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이 장애인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딱 봐도 그냥 피성년 후견인은 아예 그냥 판단 능력 없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그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좀 불편한 사람 이렇게 연상시켜버리면 장애인 바로 연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은 장애인 특별전형이 있는 걸 딱 연상시켜주면 피한정 의견인은 일반 공무원의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서 공통된 임용 결격 사유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한테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임용 결격 사유지만 일반 공무원에서는 피성년 후견인만 임용 결격 사유고 피한정 후견인은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이 있다. 그것을 연상을 시켜주시고요. 자, 2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보고되지 않은 사람은 똑같고요. 공통이고요. 자, 3번, 4번이 횡삼이 4번 성폭 103입니다.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다가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그 차이가 딱 보시면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를 보시면 1번에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사유고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3호, 4호, 5호를 보면 다 금고 이상이야 기준이. 오케이? 우리 저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가 기준이었습니까? 자격정지 이상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그래서 우리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이 이 임용 결격 사유의 기준인데 일반 공무원은 금고 이상입니다. 자, 금고 이상인데 자, 3호가 금고 이상 실형 밑에 5년이 지나지 않느냐. 금실어네, 금실어. 금 싫어하는 사람. 그죠?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금 싫어. 금고 이상 실형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 싫어. 금 싫어. 자, 4호에 금고 이상 집행유예 저 끝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집이죠, 금집이. 금 싫어, 금집이. 오케이? 금 싫어, 금집이. 이렇게 좀 연상을 시켜주시고 자, 5호에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우리 경찰하고 딱 우리 경찰은 자격정이잖아요. 자격정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우리는 결격사유인데 얘네는 금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3, 4, 5 다 금고 이상의 기준이면서 금실어 금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의 3이 아래 6의 3이 성폭 103이죠. 성폭 103인데 우리 경찰공무원보다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고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고 어떤 것이 더 광범위하게 돼 있죠? 우리 경찰공무원이 더 광범위하게 돼 있죠? 일반 공무원은 해임 파면이 그냥 무조건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3년 5년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임 파면 무조건 결격 사유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경찰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더 넓어요. 임용 결격 사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6의 3 성폭 103 관련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더 넓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추가로 도입했는데 우리한테는 도입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것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가 이제 우리 경찰공무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성폭력 범죄. 근데 다가 경찰공무원법에는 안 들어온 일반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정보통신망법상 이게 뭐 74조 1항 2호 3호 1항 2호가 음란 영상 배포 그다음에 3호가 불안감 유발이에요. 불안감 유발. 그래서 이게 경찰 공무원한테는 안 돼 있는데 일반 공무원한테는 들어왔어. 저 다도 그래. 다도 스토킹 범죄.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는 안 들어왔어요. 일반 공무원법에 딱 들어온 다음에 당연히 우리도 들어와야 돼. 근데 뭔가 지금 입법 활동 국회의원들 입법 활동하다가 경찰 공무원법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뭔가 좀 차질이 생겨서 그냥 관심이 딱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보다 경찰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가 더 넓죠. 더 넓은데 다만 이 성폭 관련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는 좀 자세하게 더 들어갔는데 우리한테는 안 들어온 조항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7호 8호에 해임 파면이 우리 경찰 공무원은 무조건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이건 일반 공무원이건 하여튼 공무원이 해임 파면 받아. 그럼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되는 것은 해임은 3년이 지나면 파면은 5년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화살표에 이게 지금 일반 공무원 관련된 겁니다. 일반 공무원 관련해서 자,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그다음에 그 뒤에 첫 끝에 아청 이용 음란말 아청 이용 음란물이 아청 포르노죠. 아청 포르노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거든요. 이게 저 위에 새로 들어온 조항, 우리 경찰 공무원은 없는 일반 공무원법에 뭐 스토킹, 그다음에 저기 스토킹 범죄,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또 그다음에 저 유괴 사후에 다에 나오는 것인데, 유괴 사후에 다에 아청법상 아청 성선대상 성범죄로 나오는 것인데, 자, 이것이 보시면 아청 이용 음란물, 음란물이 아청 포르노잖아요. 아청 이용 음란물, 아청 포르노를 가지고 있다가 유죄만 받으면 무조건 일반 공무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딱 생각해봐도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아청 포르노를 그냥 내가 진짜 내가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내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다운받은 것이 아니고 남들이 다운받은 건데 딱 그냥 걸려가지고 처벌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공무원 임용 자격에서 아예 그냥 배제해버리는 거,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맞죠. 너무 과도하잖아. 그렇죠. 우리 저기 성폭 범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3년이 지나면 경찰 공무원이건 일반 공무원이건 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 관련된 것은 하여튼 유죄 받으면 무조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청 포르노 좀 가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유죄 받았어. 그냥 무조건 그냥 공무원 될 수 없는 거.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고요. 내년 5월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7월부터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조항이 돼버렸습니다. 자, 527번 15 임용을 볼게요. 15 임용. 자, 2번을 보시면 2번.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15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다음 날 기산점으로 삼는 거, 사시선정범 또는 사시선정범행,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그래서 하여튼 사시선정범행, 거기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1번, 3번, 4번이 15임용을 거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1번, 3번, 4번이 15임용을 거치지 않는 경우인데, 아래 해설의 박스에 13조의 사항이에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임용 거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4번에 15 저기 자치경찰 공무원 다시 경찰 공무원 될 때 15임용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아니죠. 15임용을 거치지 않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 15임용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오른쪽 페이지의 맨 위를 보시면 거기 1, 2, 3, 4, 5가 있는데 2, 5, 3, 5, 4, 5는 다 경찰이었다가 다시 경찰 되는 경우예요. 경찰이었다가 다시 경찰 되는 거. 15임용 거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5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자, 1호는 경대생, 경찰 간부부생 15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임용됩니다. 정규 임용이 그냥 바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얘네들이 만들었지. 지들 15 거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게 거치지 아니한다예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치지 아니한답니다. 이걸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만들어놨다면 얘네 아마 거칠 거야. 잘못됐잖아요. 조직의 상위층으로 갈 확률이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15를 더 거쳐야죠. 잘못된 규정이죠. 잘못된 규정인데 얘네들이 이 경대, 경간부 얘네들이 조항을 만들면서 쥐들이 15 거치지 않으려고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놨다니까.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는 거 꼭 떠올려 주시고요. 자, 528번 15 임용. 자, 4번에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시거나 면직을 재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할 수 있다예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심각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장이 검토를 해봐서 심사숙고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직권 면직, 직위해제 뭐 이런 것들 다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다만
징계는 강행 규정이죠. 징계는 징계해야 한다.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만 강행 규정입니다. 왜 그래? 징계도 옛날에는 임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왜 강행 규정으로 왜 바꿨어? 아주 옛날에 바꿨죠. 아주 옛날에 바꾸기를 지휘관이 징계 대상자가 있는데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돈 받고 징계 안 하고 누구는 돈 안 주니까 징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가행적으로 징계해야 한다.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휘관 돈 받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529번은 넘어가고요. 530번 볼게요. 자, 530번 15 면제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자, 15 면제하는 것이 15 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죠.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유가 경찰했던 사람이 다시 경찰 되는 거 플러스 경찰대 경찰 간부부생 딱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치경찰 공무원이 그 계급에 상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경찰이 경찰 되는 경우죠. 자, 2번 경찰대학 경찰간부부생. 3번 퇴직한 경찰 공무원 했던 사람이 그때 재임용되는 경우 경찰 했던 사람이 경찰 되는 경우. 자, 4번에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에 60%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이것은 교육훈련 성적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15 면직 대상이죠. 15 면직 대상입니다. 그래서 15 임용 면제 대상이 아니라 15를 자를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것이 60% 미만, 50% 미만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자, 31번 넘어가고 32번으로 가보면 32번. 자,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심사, 시험, 특진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없는 것이 뭐가 있어? 근속이 있죠. 근속. 여러분 이거 지금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심사, 시험, 특진으로 구분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속을 빼놨잖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왜 맞냐면 우리 저기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승진은 심사, 시험, 특진으로 구분한다라고 해놓고 근속은 어디다 넣었어? 이 안에 심사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근속이 심사 안에 들어가니까 심사, 시험, 특진으로 구분한다라고 해도 이제 근속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심사, 시험, 특진으로 구분한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속이라는 것이 심사, 일반적인 심사하고는 아주 색다른 심사이기 때문에 근속을 따로 빼서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심사, 시험, 근속, 특진으로 구분한다라고 해도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런 지문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승진의 종류에 대해서는 심사, 시험, 특진 또는 심사, 근속, 시험, 특진 두 개 다 그냥 맞는 지문으로 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6조 1항 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 임용될 수 없다. 18개월 맞아 틀려? 여기 지금 18개월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 18개월이 어떻게 나왔죠? 이 18개월이 지금 감봉이잖아요. 감봉 12개월 플러스 6개월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징계가 견책, 감봉, 그 다음에 정직, 강등, 그 다음에 해파가 있는데 이 해파는 배제시켜버리니까 거니까 승진임용의 제한 같은 것이 상관이 없는 거죠. 잘라버리는데 승진임용 제한이 뭐가 들어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에 이제 승진임용의 제한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견책이 집행된 다음에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강등은 정직 3월의 효과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역시 18개월 승진 임용 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징계를 먹으면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특별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즉 공금의 횡령 유용,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성성 이런 사유로 징계를 먹었으면 추가로 6개월이 더 승진 임용 제한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번 지문에
소극행정, 그 다음에 감봉이죠. 감봉이니까 12개월. 소극행정 사유니까 다시 6개월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개월이 맞는 거예요. 18개월에서 맞고. 자, 3번에 임용권자나 임용자격권자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즉 승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죠. 승진 시험에 합격하면 승진 후보자가 되죠. 언제까지? 실제로 승진 임용될 때까지 승진 후보자가 됩니다. 그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이 아니라 정직 이상이죠. 정직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아 그냥 무조건 제외되는 겁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 누구는 제외하고 누구는 제외하지 않고 하면 진짜 칼부림 나죠. 이 승진은 진짜 뭐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 이상 징계를 먹으면 그냥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즉 승진 시험이나 심사 합격한 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승진이 확정됐어. 승진 후보자가 된 것이죠. 근데 아직 1월 달에 승진이 확정되면 1월 달에 바로 다뤄주는 것이 아니라 3월, 6월, 12월 막 순차적으로 다뤄주거든요. 근데 승진이 확정됐어. 아직 승진 임용은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감찰 대상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감찰 조사를 늦춰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승진 임용 된 다음에 징계를 먹게끔 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왜냐? 징계한 다음에 승진 임용 된 다음에 징계 먹으면 징계만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을 먹어버리면 아작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이 감찰 조사와 징계 자체를 늦추려고 하고, 만약에 그걸 늦출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 감봉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거죠. 견책 감봉까지는 승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있는데 그 승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직 이상이고요. 자, 4번에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 성적 평정을 해야 합니다. 왜 총경 이하야? 승진 심사가 경무관으로의 승진까지만 심사가 있거든요. 치안감으로 승진부터는 심사가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아무나 승진시키면 돼.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정부 인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 법령에는 경무관으로의 승진까지, 즉 경무관 이하로의 승진까지만 심사 승진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 이상은 규정이 없어요. 그 이상은 그냥 발탁 인상입니다. 발탁. 그냥 승진 심사 없이 어느 날 그냥 딱 그냥 대통령이 찍어버리면 그냥 되는 것이 치안관부터의 승진입니다. 그래서 경무관 이하로의 승진까지가 심사 승진이 있기 때문에 경무관으로 승진할 사람이 총경이거든. 그러니까 총경까지가 이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겁니다. 이 근무성적 평정을 주로 어디다 써? 승진 심사할 때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고요. 경무관부터는 근무성적 평정이 없습니다. 경무관부터는 근무성적 평정이 없어요. 자, 휴직, 직위 등 사유로 해당 연도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 그러면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 그러면 근평하지 않아요. 근무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근평 점수를 아예 못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걸로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근무 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죄송한데 저 15분에 시작해도 될까요?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